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주입니다. 자, 두 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두 분 싸움 좀 하세요? 또 이 반응이네. 형님, 저는 예전에 야인시대였습니다. 야인시대. 우리 카노 씨는요? 아주 갑자기 물어봤으면 당황스럽네. 아, 좀 싸움 좀 하셨어요? 이 형은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 너는 중학교 골목에서 만났으면 그냥 눈빛으로 제압이야. 아, 근데 그 뭐 어렸을 때 우리 다 그래도 좀 한닥거리 정도는 하잖아요. 아, 형님, 전 진짜 장난쳤습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오늘 게스트와 관련이 있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혹시 뭐 양동근 씨 나오는 거 아니죠, 형님? 막 아니 이미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 디스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디스하신 건데? 아, 약간 상황도 한번 해보려고. 예. 아, 근데 이게 아까 또 앞에 앉아 계시는데 좀 스타일도 그렇고 이제 포스가 조금 있으십니다. 지금 딱 보면 느낌이. 이분이 약간 격투 쪽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격투기 선수? UFC?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주먹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바로 DRX 소속 철권 프로게이머 샤넬 강성호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RX 철권 프로게이머 샤넬입니다. 이거 저희 시대 때 철권은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장난 그 자체. 진짜 네. 철권이죠. 또 두 분은 철권 좀 하셨어요?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저는 저희 동네에서 10단 콤보 최초 합격자예요. 진짜 레알이에요. 야, 형은 동네에서 예. 킹 10단 잡기 최초였어요. 형님 10단 잡기요? 저 10단 콤보. 근데 장난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부르기. 게 그때는 커맨드란 게 없어가지고 아, 맞아요. 직접 알아냈었어요.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 수업 시간에 하시지 않았어요, 형님? 이거 연습. 어떤 친구는 이거 책상에 파놓고 하는 맞아. 샤넬님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뭐 우승 경력이 워낙 많으셔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건 있잖아요. 샤넬 이거 명품 브랜드 아니야? 예. 아니 이분이 뭐 유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철권하면 일단은 무릎님은 다 아시잖아요. 알죠. 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하시죠. 철권계의 무릎과 샤넬님은 메시, 호날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호날두예요, 형님? 그건 상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 이쪽 게임 쪽 안에서는 진짜 최강 지존급 아니십니까? 예전에 이제 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세계대회 나가면은 결승을 제일 많이 붙었어요, 제가. 네, 근데 항상 못 이기겠더라고,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좀 2등을 많이 했죠, 그 형 덕분에. 호날두시네. 그러면 이제 샤넬님 같은 경우는 네. 몇 살 때부터 철권 프로게이머를 시작하셨는지. 제가 게임은 옛날부터 뭐 집에서 조금 해다가 뭐 대회 나가고 이제 프로를 시작한 건 30살이에요. 우와. 네. 오, 되게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나라에 이 프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시그니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신내림을 받았다. 예. 샤넬님 본업이 무당이시라고요? 예. 아, 무당이시구나. 네. 신내림 네.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저 원래 무당이었어요. 이러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럼 뭐 귀신 믿으시겠네요? 근데 저는 조금 뭔가 무당들 세계에서도 신, 불, 도 이렇게 나누는 게 또 네, 있거든요. 귀신 보인다.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한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느껴지고 느낌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는 점만 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보이더라고요, 막.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래가지고 뭐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말하면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말죠. 왜 안 믿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근데 남자가 신내림 받는다는 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냐면 부정하죠. 네. 근데 이게 겪어보면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4개월 됐을 때 옆집 무당 어머니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보고 뱃속에 내가 무당이니까 지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와. 어머니한테. 어머니 무시했죠. 이제 낳고 미카엘로 세례명을 받아왔는데 또 할머니가 밤에 저희 이제 저 외자가 쪽에 이제 밤에 오셔가지고 누가 애 이름이 양키로 짓냐 빨리 바꾸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호 근다 하죠. 그래서 성호를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성우. 예. 그러면 무속인이 되고 나서 약간 좀 게임 이렇게 하시다가 상대방이 뭘로 공격하겠다 이거 뭐 미리 보이시네요? 아, 그럴 것 같아. 아니 그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네. 제가 부자 되죠, 막. 또 다 맞추고 그러죠.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 다 이렇게 잘 될 때는 저는 머리는 뭔가 하얘졌는데 플레이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신들렸다. 그럼 본인이 진짜 하는 게임이 신들렸다 아닌가 이런 보다. 것처럼. 안 될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안 돼요.
뭐 갑자기 레버를 넣게 된다니 뭐 이렇게 돼요. 오. 네. 할머니가 치시는 거 아니야? 탁 이렇게 치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내 잠깐 해보자고 막 이렇게 오더. 무업을 하시면서 가장 좀 현타 오실 때는 없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손님들의 막 그런 건 없는데 뭔가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상담을 하러 오신 분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이분이 좋게 살아가고 안 좋은 거 피해가기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 인생에는 몇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걸 가라하는 게 너무 또 이것도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을 참고하면 모를까. 또 만약에 제 말 듣고 오히려 헷갈려서 잘못 가면 어쩔까. 이럴 때 혼자 한 번씩 한번 현타 올 때 있거든요. 맞아.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약간 그런 것 같아. 내 자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당됐어요라고 하면 충격에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거를 일부러 계속 이제 무당들이 가가지고 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가 체념하고 이 길을 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계속 했었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리학원 다녔어요. 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격증도 다 따놓고 저는 이제 사물놀이도 다 배워서 상 받고 뭐 깽가리 장구부 다 칠 줄 알고 관악부도 나가서 다 했었고 그래서 뭔가 생각해 보면 무당이 해야 되는 조건들을 다 거쳤어요. 다 그러네. 장구 징프 칠 줄 알고 음식 만들 줄 알고 저 그림도 좀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탱화도 다 제가 그려서 오, 올리고. 탱화도.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무당 새끼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무업도 하고 계시고 프로게이머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너무 아침에 궁금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신당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손님 쪽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시에 손님 오셨다. 네. 그러면 뭐 길면 1시간인데 보통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빨리 컴퓨터 켜서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면 이제 5분 남으면 손님 오시면 상담하고 중간에 또 운동 갔다가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방송하고 이렇게 하죠. 이제 또 기도 가나 또 따로 기도하고. 진짜 바쁘구나. 바쁘게 사신다. 그래서 하루가 좀 짧아요 저는. 네. 평균 수명이네. 죄송합니다. 바로 구독해주세요.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가 뭐죠, 카노 씨? 이전에도 있었던 방식인데 요즘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제 명칭이 생긴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방 같은 거를 따로따로 집이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로 치면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방은 따로 공유하면서 쓰고 공용 주거 공간에 있는 이제 거실이나 부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로 쓰는 거를 쉐어하우스라고는 해요. 맨날 하숙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혹시 쉐어하우스 혹은 합숙 이용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 프로게이머 분들 합숙 같은 네. 거 하지 않나요? 거의 이제 회사에서 많이 회사에서. 하죠. 예, 회사에서 방 하나 잡아가지고. 저는 합숙은 아니고 군대에서는 해봤어요. 쉐어하우스 맞죠? 맞네요. 네, 군대에서는. 맞네. 장기. 아무튼 이 쉐어하우스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어떤 사연일지 세계 최초 프로게이머가 읽어주는 공포라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맞네. 세계 최초네. 네, 세계 최초입니다. 네. 네, 밍밍님 사연입니다. 한 1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할 때였어요. 원룸을 구하고 싶었으나 시간도 금전도 여유롭지 못했어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당시 유행하던 쉐어하우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나 공용 거실을 사용하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고시원과 비교해보면 나은 선택이었어요. 며칠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고민하다 결국 쉐어하우스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제 눈길을 끌었어요. 혹여나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들 3개월만 참고 다른 집을 구해 나가면 되니까요. 어차피 가진 짐도 얼마 없었기에 저는 빠르게 날짜를 잡아 쉐어하우스로 입주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우스가 넓고 깨끗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우스메이트도 다 좋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집에는 저 포함 4명이 살게 되었는데 저보다 동생이 1명, 언니가 1명 있었고 남은 1명은 동갑이었어요. 이사 온 첫날부터 부엌 식탁에 모여 환영 파티를 열어준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파티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다 보니 시간은 그만큼 2배, 3배 빨리 지나갔어요.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언니를 우린 왕언니라고 불렀어요. 왕언니가 하우스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나 각 방의 위치를 자세하게 알려주었는데 유독 한 방만큼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언니,
저 방은 뭐예요? 아, 저 방 설명을 안 해줬구나. 저 방은 나도 몰라. 내가 입주할 때부터 잠겨 있었어. 거실 구석 한켠에 방이 있었는데 다른 방들과는 달리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오래된 왕언니도 무슨 방인지 모르고 또 아무도 그 방을 쓴 사람이 없었대요. 빠르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어느덧 쉐어하우스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쉐어하우스는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몰리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내 공간이라곤 작은 방 한 칸뿐일지라 거실이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우면 예민한 성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야, 네가 내 옷 가져갔지? 왜 저를 의심해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게다가 이렇게 하우스메이트끼리 싸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반장 같았던 왕언니가 나서야만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됐었어요. 결국 저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입주했던 동갑내기 친구는 한 달 남짓만 머물고 방을 비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쉐어하우스라 그런지 금방 새 메이트가 방을 채우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가 한동안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비롯해 저보다 어렸던 동생까지도 도난 피해를 입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눈초리가 언젠가부터 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딱히 잃어버린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도난당했다는 물건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고가의 물건이 아니었는지라 금방 잊혀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어진 물건이 잊어버리기 쉬운 빗이나 머리끈 같은 자잘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도 시험기간이고 해서 몰랐는데 그 옆방 동생이 한동안 입원을 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제가 알던 동생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도 말랐지만 깡마르고 볼이 패인 게 보일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후 불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언니는 가위 안 눌려? 제 물음에 그 동생은 역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가위라니 도통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은 여기 오고부터 가위에 자주 눌리고 귀신 나오는 꿈을 자주 꿨대요.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점점 살도 빠지고 야위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방을 비우고 말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지방에서 친구가 놀러왔어요. 좁지만 여기까지 온 친구를 그냥 보낼 순 없어 제 방에서 재울 생각이었죠. 집을 구경하던 친구는 생각보다 잘 꾸며놓고 산다며 한껏 칭찬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가 그 잠긴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네? 여기는 몇 달째 빈 방인데? 사실 이 친구는 귀신을 좀 볼 줄 아는 친구였어요. 학창 시절에도 몇 번 귀신을 본다고 말했었고 어머님이 무당이셨거든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한참 친구에게 뭐라 하고 있을 때 왕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왕언니는 뜻밖의 손님이 보이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누구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하룻밤만 여기서 재우려고요. 아니,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인 거 몰라? 따지고 보면 왕언니 말이 맞았어요. 규칙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암암리에 남자만 아니면 데려와 재웠고 그 사실은 왕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땐 단순히 그냥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언니는 한 번 더 따끔하게 지적하고는 볼 일이 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왕언니의 뒷모습을 왜인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야, 여기 열자. 왕언니가 나가자마자 지방 친구는 다짜고짜 잠긴 문을 열자고 했습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라면 옆에서 말려봤지만 이 친구도 한다면 하네라 곧바로 열쇠집 사장님을 부르더라고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 발망동동 구르다 드디어 열린 방문안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놀라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빈방이라는 말과는 달리 방 안에는 작은 법당이 차려져 있었어요. 경찰 불러야겠네. 지방에서 올라온 제 친구의 강단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 법당이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법당의 주인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법당 주인은 바로 그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건물 주인이자 무당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랐던 왕언니는 사실 이 무당의 제자였습니다. 왕언니의 본인 소개 때 한복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한다 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집주인 무당을 도와
안 좋은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방에선 저주 인형과 이 집을 거쳐간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이 가득 발견되었어요. 어쩌면 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려옵니다. 제가 쓰던 방에 특이하게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경첩이 따로 달려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저는 무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침 경첩이 있길래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문을 잠가놓고 나왔거든요. 이 사연을 통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의 감사 인사를 표현하고 싶네요. 내막을 알자마자 저는 방을 빼 곧장 이사를 갔습니다. 다행히 순순히 보증금을 내줘 비교적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2번 다시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법당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방 물건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아, 찝찝하다. 예, 사실 뭐 이게 빌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기는 거하고 무속인이 몰래 가져가는 그쵸. 거하고 용도 자체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렵네요 이거 참. 왜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얻을 게 뭐가 있었을까? 흔히 제가 봤을 때 뭔가 이게 흔히 비방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 읽으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약간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공부 컨텐츠를 하잖아요. 네. 공부 컨텐츠를 하면서 사실은 흉가를 처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공부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흉가도 흉가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도 흉가겠지만은 서울 쪽이나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흉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제 사연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헌팅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네. 곳이 우리나라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는 사실 놀랄 일이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좀 빈번해요. 그렇게 해서 얻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방이란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 좋은 뜻은 아닌데 제가 이제 사연을 읽어봤을 때는 뭔가 집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아마 그렇게 사람을 좀 끌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을 유지해 나간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이 닫혀 있었어도 네. 계속 이제 관리를 했을 거잖아. 그쵸. 향 냄새 엄청 풍겼을 텐데. 향냄새 안 맞아. 날 수가 없을 건데. 요즘에 또 무연향이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냄새 안 나는 향이 있죠. 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어. 비밀문이야. 네. 딱 열었는데 신당이 딱 있고 촛불이 불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나로서도 뭐야 이거 소름 이럴 돋을 것 것 같아. 같아. 엄청 찝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뱅진 이름이 크게 적혀져. 뱅진. 일단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에서 빌어주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럼요, 형님. 그럼 거기서 바로 철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들어갑니다, 그냥. 거기. 촛불 불 닦습니까? 장난 아니지, 그냥. 근데 상대가 이제 무릎 선수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막아. 반격기 돌리고. 이러면 그냥 반격기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럼 저주 받아야죠. 근데 사회 초년생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무당이 아니더라도 약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방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네. 왜냐면은 원체 또 요즘 많이 그렇게 영상에 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네. 그게 자기한테 맞춤이 있거든요. 어. 다 따라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저 말씀하시니까 저 항상 그게 좀 솔직히 짜증났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니까 다들. 네. 절대 안 돼요. 그게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짓된 정보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상 병명을 진단할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병명인지 뭐 피 검사도 해보고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게. 진짜 그건 안 좋은 문제, 거죠. 문제. 근데 이게 소지품을 막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저주 같은 것도 내릴 수 있나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왜냐면 내한테 스쳤기만 해도 기운은 묻으니까 네.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크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하려면 이제 이 몸을 대신할 수 있는 머리카락, 뭐 손발톱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받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저주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여기 내용 보면 네. 도난을 했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네,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겠다. 되죠. 제가 이거 옛날 뉴스에 봤는데 나왔었어요. 네. 어느 무당이 흔히 비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꾸 북어를 매일매일 던진대요. 그 집에. 뭐 잘못되라고. 네. 근데 북어를요? 처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요? 이제 쓰레기. 네, 맞아요. 그렇게 됐대요. 당신을 저주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알아요? 협박. 협박. 네, 그런 식으로. 그거를 왜 던지지 근데?
이제 북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 의미가 있구나. 그 고양이 죽여서 지붕에 던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사연 중에 봤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고양이를 죽여서 계속 지붕에 던지는 거. 근데 그 분이 누구였냐면은 무당이셨어요. 또 할머니가. 와. 미치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막상 에휴.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분 그렇죠. 진짜 너무 찝찝하고 네, 더럽고. 그거 자체가 저주죠 사실. 아, 그 염원을 담아서 막 지붕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진짜 아유. 근데 여기 내용에서는 일단은 뭐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돼가지고 됐긴 했지만은 네. 과연 나가신 분들은 뭐 물론 병원도 입원하고 뭐 했지만은 그 전에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많이 또 많은 일들이 네. 있었을 거라는 게. 가위도 놀고. 네, 그죠. 아무튼 쉐어하우스 이용하시는 분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쵸. 계정이 엄청 아, 그쵸. 많으세요. 그래도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